그래서 앞으로 노출이 어려워지는 게시물은 사람들의 타인의 상품을 단순 홍보하는 거. 단순 홍보는 받고 쓰는 거죠. 물건 대가를 받고, 물건을 받고, 내가 어떤 걸 받고. 비체험 후기 위주의 글, 불법적인 글은 앞으로 노출이 빠질 거고요. 노출이 잘 되는 거는 내가 직접 작성한 글이죠. 내가 직접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해석한 어떻고 부동산 영역에서는 실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 받아서 쓰는 경우는 없죠. 그냥 실제 내 생각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떻고, 이 동네 아파트는 어떨 것 같고, 앞으로 사도 어떨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시세보다 어떻고, 지금 보면은 뭐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다른 집보다 깨끗하고, 다른 집보다 옵션도 많고, 도배장판도 다 해놨고, 뭐 손 들어갈 지금 당장 뭐 돈 들어갈 게 없는 집이다. 그냥 내가 본 대로만 그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우선 뭐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위 노출에는 공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존재했어요. 시랭크가 나오기 이전에는 매일매일 글 쓰면 45일 동안 글 쓰면 매달 12일, 27일에 상위 노출이 되는 공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위 노출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글 쓰면이 매일매일 한 가지 주제로 글 써야 되는 거고요. 네이버가 원하는 블로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블로그, 어떤 형태의 글을 써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가 있고요. 블로그 지수가 높인 상태에서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건 뭐 진솔한 경험, 정확한 정보 전달, 직접 쓰라는 겁니다. 직접 쓰는 거. 알고리즘을 알고 나면은 자, 지금 제가 알고리즘 말씀드린 게 4가지죠. 4가지 중에 소나는 별로 그렇게 유사문서에 대한 내용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정확도에 대한 리브라도 역시 단순한 거기 때문에 알 거 없고요. C랭크와 다이아 로직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죠. C랭크 한 가지 주제로, 다이아 좋은 품질의 글을 써라. 직접 운영하라는 거 정확하게 다 이걸 통합해 보면은 정확도 단순하죠. 6회에서 10회만 들어가면 되고 C랭크 한 가지 주제, 다이아 좋은 품질의 글을 써라. 직접 운영하면 됩니다. 직접 운영하면. 남이 쓰면 일단 대충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는 상태로 돈 받고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럼 검색 로직이 바뀌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03년에 네이버 블로그가 나왔거든요. 이제 작년에 15주년이었는데 네이버가 나오고 나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고 나서 늘 했던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글쓰게 하지 말고 기계를 이용해서 아니면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 꿍꿍이를 부리지 말고 직접 운영해라. 이건 예전부터 계속 네이버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직이 하나하나 나온 거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라는 놈이 나타나서 어떤 작업들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대행사 이런 글을 쓰면 이걸 노출시키면 안 되겠다. 자꾸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행사라고 본다. 이런 행동들이 나오면 대행사다.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든 거고 네이버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 주제 계속해서 정직하게 직접 운영하라 하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이 또 새로 나와도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운영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을 할 때 제가 안내해 드린 거 대부분은 네이버 블로그 팀의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 검색의 공식 블로그 네이버가 얘기한 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지 요것쯤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첫 화면 많이 보시는 화면이죠. 네, 블로그 영역이 있습니다. 블로그 영역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블로그. 그럼 여기 쭉쭉쭉 나오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 여기 클릭하면요. 네이버 블로그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 다 여기 나타납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뭐가 바뀌었네, 뭐가 에디터가 새로 나왔네, 에디터가 어떻게 됐네, 네이버 블로그가 뭐 앞으로 스킨은 어떻게 제공을 해줄 거네, 메뉴는 이렇게 바꿀 거네, 뭐 본문에는 어떻게 할 거네, 뭐 동영상을 어떻게 하네, 이런 내용들은 다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다른 이제 네이버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안내하는 블로그.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 네이버 검색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네이버 검색을 들어가면은 네이버 서치 앤 테크, 네이버 검색팀 공식 블로그예요. 이거는 이제 검색 로직과 관련된 거죠.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뭐가 나온다.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뭐 노래방도 앞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 번호를 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모든
네이버 검색과 관련한 내용들은 여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 있죠. C랭크나 다이아로직이나 검색하시면 그 내용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강의 자료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셔서 운영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직접 가끔씩 한번 보세요. 보시고 뭐가 바뀐 게 있나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네이버에 들어와서 블로그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블로그팀 공식 블로그 들어가서 네이버 서치앤테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검색 제대로 알아보기라 그래서 이게 2017년도인가 2018년도 초인가 네이버가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응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막 안 했어요. 소통을 안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왜 제 블로그가 저품질인가요? 왜 제 블로그 이거 왜 안 뜨는 건가요? 왜 노출이 안 되죠? 이런 거 했을 때 보내보신 적 없죠? 네이버에 메일을 보낸 적. 전 저품질 걸렸을 때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돌겠고 내 블로그 글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노출이 안 되니까 전화도 안 와, 계약도 안 나와, 막 미치기 일부 직전 막 짜증나고 그래서 네이버에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죠. 왜 내 블로그 글이 저품질입니까? 왜 내 블로그 글이 노출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네이버 블로그는 왜 내 글을 막아버렸습니까? 막 이렇게 보냈더니 네이버는 그냥 기계적인 답이 오는 거죠. 뭐 어떤 블로그 뭐 문의 주신 걸 잘 봤습니다. 뭐 신뢰가 가지 않는 글을 작성하셨기에 뭐 저도 상의에 뭐 안 걸리는 것 같고, 저품질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저품질이 있다는 거를 네이버가 그동안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C랭크가 나오면서 바뀐 게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통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팀 공식 블로그 역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 많은 내용들이 있진 않은데 이제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쁜 거다. 네이버 검색에 보면은 이제 어떤 글은 상위 노출 시켜주고 이미지 검색 시 유리한 팁은 뭐다. 뭐 링크는 어떻게 활용을 해라. 네이버가 간단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 제대로 알아보기가 1, 2, 3단계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은 보고 넘어갈게요.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넣어도 되냐? 복사 붙여넣기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는 겁니다. 나는 메모장에다 글을 쓴다. 나는 한글에다 쓴다. 나는 워드에다 글을 써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는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를 보면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블로그가 내 글 작성 시간을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글 작성 시간.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해오면 0.5초 만에 이 글이 쭉 다 써지는 겁니다. 이게 많아지면 네이버는 프로그램이 글을 썼다고 봐요. 기계가 글을 썼다고 봅니다. 사람이 글 쓴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과거에 패턴이 싫어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상관없다고 나오죠. 하지만 원고를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은 정상적인 글쓰기 패턴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글들이 짧은 시간 내에 복사로 도배된 경우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쓰면 안 좋다고 하는 뉘앙스죠. 나는 꼭 메모장으로 해야 된다. 나는 꼭 워드로 해야 된다. 나는 꼭 한글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쓰세요. 가끔씩. 그리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건 직접 네이버에 와서 타이핑하는 걸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본문에 링크가 있으면 검색 랭킹이 떨어지느냐? 링크는 상관이 없어요. 링크. 내가 다른 사람의 링크를 걸어오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반복 사용되는 동일한 링크나 낚시성 대량 링크들은 스팸 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그거는 싫어해요. 네이버 안에서 다른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로 보내는 거.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아예 다른 홈페이지, 외부로 유입되는 링크를 거는 건 싫어합니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블로그 글은 계속 수정해도 문제가 없냐? 이게 문제가 많죠. 여긴 전혀 문제 없다고 해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있는 문서보다 수정된 문서가 더 좋은 문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수정하시면 안 돼요. 내 블로그 타이틀, 뭐 카테고리, 프로필 뭐 다 수정해도 됩니다. 스킨 뭐 다 수정해도 되는데 내가 글 쓰고 나서 발행 버튼 누르는 내 글은 한 번도 수정하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쓸 때 그냥 막 쓰고 나서 일단 오타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제목에 오타가 있는지 쭉 훑어보고 그냥 발행 잘 하세요. 발행되고 나면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싫어해요. 이미지를 3장 이상 넣어야 검색이 잘 되냐?
이건 뭐 상관없죠. 3장 넣든 5장 넣든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되는 거고,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평균 값은 있습니다. 그 평균 값은 사진 6장에서 10장 정도. 그것만 넣으시면 되고, 굳이 이렇게 지켜서 3장을 넣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가 많으면 검색이 더 잘 된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막 10번, 20번, 막 25번씩도 넣기도 했는데, 인위적으로 검색어를 넣어 작성되면서는 사용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은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죠. 그냥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6회에서 10회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